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캠핑족들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섬 그곳에서의 캠핑. 배낭에 하룻밤을 담아 떠나다. 아일랜드. 저자 소재성. 출판사 이지 퍼블리싱.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나는 15년차 캠퍼, 10년차 백패커다. 내가 캠핑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펜션이나 호텔에 머물며 편하게 즐기면 될 텐데.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한 캠핑을 왜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캠핑을 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기도 할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지금이야 자칭 타칭 캠핑 고인물이 되었지만 나도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런 생각을 자주 가졌었다. 그럼에도 내가 캠핑 마니아가 된 것은 일반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 때문이다. 캠핑은 감성, 백패킹은 낭만이다. 난 사람들에게 캠핑과 백패킹을 이렇게 말한다. 캠핑은 감성, 백패킹은 낭만. 감성과 낭만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다라고 딱히 설명하긴 힘들다. 왜냐하면 그건 직접 가봐야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캠핑하면 사람들은 흔히 알록달록 예쁜 조명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드리워지고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 캠핑 도구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커다란 돔 텐트나 뾰족하게 솟은 인디언 텐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안락함, 그리고 따닥따닥 타들어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불명을 즐기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것이 바로 캠핑의 감성이다. 텐트를 치고 조용히 나만의 감성에 젖어드는 것. 그게 캠핑의 매력이다. 백패킹은 캠핑 용품을 등짐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배낭 하나에 캠핑 용품을 모두 넣고 다닌다고 하면 떠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가질지도 모르겠다. 백패킹을 하기 전 내가 가졌던 생각처럼 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백패킹이 얼마나 낭만적인 여행인지 알려주고 싶다. 배낭 하나만 맨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발길이 닿는 곳이 여행지요. 당신이 잠드는 곳이 곧 야영지다. 그만큼 백패킹은 자유롭다. 마치 세상의 규칙을 던져버린 보헤미안처럼. 섬, 그곳에서 캠핑. 2012년 가을, 섬여행 가자. 너는 편하게 몸만 와. 친구의 이 한마디는 자석처럼 나를 섬으로 끌어들였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펜션을 예약한 뒤 적당한 맛집을 찾아 조개구이를 먹고 해질 무렵 바베큐 파티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 나선 곳이 인천시 덕적도였고 그것이 나의 섬 캠핑의 시작이었다. 좋기 수백 년은 살아왔음직한 소나무 아래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간 그 해안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날의 섬 여행은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고 그 단 한 번의 섬 캠핑으로 나는 누구보다 섬을 사랑하는 여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메고 온 배낭 안에서 마법처럼 쏟아져 나오는 텐트, 테이블, 의자 등 각종 캠핑 도구를 보며 난 연신 감탄을 했고 그 탄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영지가 완성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니 실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바로 백패킹이다.
당신만 해도 난 섬에서 야영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 많은 캠핑 장비를 섬까지 가지고 간단 말인가. 그런 나의 생각은 덕적도 여행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렇게 나는 덕적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0여 곳이 넘는 섬을 다녔다.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섬 100개를 둘러보는 것이 나의 목표다. 섬 캠핑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10개의 섬에는 10개의 이야기가 있다. 모든 섬이 비슷할 것 같지만 각각의 섬에는 그 섬만의 특징이 존재한다. 일반 여행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적어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육지와 다른 풍습, 문화, 환경 등을 자유롭게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런 섬을 캠핑과 백패킹으로 여행한다면 펜션이나 민박과 같은 숙박시설에서 정해준 입퇴실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여유로이 섬을 즐길 수 있다. 거기에 섬에서는 낚시나 해루질과 같은 채집 활동과 섬 주민들에게서 얻는 풍요로움까지 도시에서 느끼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난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섬 여행을 다니며 알게 된 정보를 나누고 육지 여행과 섬 여행의 차이와 섬 캠핑의 매력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섬 캠핑이 번거로울 거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좀 더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이 책이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나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아무런 정보가 없던 섬에서 길을 잃었던 적도 있었고 준비가 미흡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나의 경험담을 공유하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상황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럼에도 섬 여행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도 추억이 되어준다는 나의 생각도 공유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동서남북을 누비게 될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고래가 떠오르는 신비의 모래섬 이작도. 섬의 역사. 2개의 이작도. 처음 캠핑을 간 곳은 대이작도이고 두 번째는 소이작도이다. 대이작도에서의 야영지를 작은 풀한 해수욕장으로 정한 뒤 선착장의 분주한 차량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다. 선착장에서 야영지까지는 따로 인도가 없다. 배에서 내린 차들만 지나가면 도로에는 아무것도 다니지 않아 걷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내가 가는 길 위에 놓인 이 섬에는 신비한 모래섬이 있고 어버이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5형제 바위를 가지고 있다. 이 길에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암석도 만날 수 있다. 25억 년 작은 바위들이 뒤섞여 켜켜이 세월을 이루고 파도가 시간을 입힌 암석이다. 걷는 것만으로 이 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음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리고 혼자지만 연인과 함께 건너면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다는 다리도 건너본다. 같은 길이어도 알고 걷는 길과 모르는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 길도 아무것도 모르고 걸었다면 평범한 길이었을 것이다. 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날 길을 따라 이작도의 역사를 걸었다. 2. 섬의 가을. 대이작도에는 가을이 시작된 9월에 도착했다. 가을 부하산은 빨간 얼굴을 곱게 내민 수줍은 소녀의 모습이다. 가을이면 사람들은 유명산으로 단풍을 찾아다니지만 나는 섬의 단풍을 쫓는다. 이작도의 가을은 단아하고 소박한 멋이 있다. 높은 육지의 산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단풍은 아니지만 이작도 곳곳을 은은히 물들이는 부드러움이 존재한다. 내가 가을 섬을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다. 내가 가을 섬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캠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봄은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무더운 여름에 접어든다. 서해의 초가을은 낮과는 전혀 다른 쌀쌀한 밤이 찾아오니 방심하면 안 된다. 밤을 대비해 여분의 겉옷을 챙기고 침낭도 동계용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다. 거기다 가을비까지 내리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 핫팩을 챙기고 다니는 것도 좋다. 섬에서는 식수를 받을 만한 곳이 많지 않다. 섬 캠핑 시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이 물이다. 물은 극한 온도에도 변형이 안 되는 내열 물통에 담아가는 것도 좋다. 데운 물을 내열 물통에 넣어 안고 있으면 겨울철이라고 해도 물통에서 온기가 퍼져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3. 신비의 모래섬. 섬 안의 섬. 하루 3번 물때에 따라 풍경을 갈아입고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이 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가 떠오르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고래섬으로 불린다. 이작도의 풀등은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나와 더욱 유명해진 곳인데 방송에서 말하는 47만 평이란 숫자는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실제로 마주한 풀등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었고 그 끝은 보이지도 않았다.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인데다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 곳임에 어떤 여행가는 이렇게 말했다. 풀등을 보지 않았다면 대이작도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풀등을 품고 있는 이작도의 해변은 인도양의 해변과 닮아 인천의 몰디브라고도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잔잔한 바다 위에 보석처럼 빛나는 백사장, 눈앞에 놓인 신비로운 해변이 내 마음에 책을 쓰게 한다. 눈을 감고 떠올리면 언제고 펼쳐지는 그림책, 놀라운 경험이 두텁게 쌓인 마음의 책이다. 부모를 따라 여행을 왔을 아이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의 그림을 그렸다. 바다 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모래섬, 풀등, 푹푹 빠질 거란 생각과 달리 바닥이 제법 단단하여 내딛는 발걸음도 경쾌하다. 신나게 뛰놀던 아이들이 풀등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며 해맑게 웃는다. 생각지도 못한 조개의 등장에 까르르 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풀등을 넘어간다. 바다에서 솟아난 것인지 떠내려온 것인지 알 순 없지만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나도 맨발로 조개를 줍고 다녀본다. 4. 잔치는 정을 담아. 어떤 이들은 섬이 거기서 거기지 다를 바 없지 않냐 물어본다. 그럴 때면 나는 똑같이 생긴 섬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70여 개의 섬을 다녀본 경험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름은 같아도 다른 역사가 새겨진 바위, 지명은 같아도 붙여진 이유가 다른 산, 사물의 형태를 보고 이름 붙여진 섬도 있다. 섬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같은 걸 하나 꼽자면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다. 그날 소이작도 벌한 해수욕장에는 잔치가 벌어졌다. 어떤 경사였는지는 몰라도 시끌벅적 흥에 겨운 마을 잔치. 마침 눈이 마주친 어르신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지나가는 나에게 음식을 권한다. 준비해온 음식이 있어 괜찮았지만 손살에만 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덕분에 꼬시래기 냉면도 처음 맛보았다. 꼬시래기는 미역 줄기를 잘라놓은 듯한 꼬들꼬들한 해초인데 이것을 면발에 감아먹는 이작도식 냉면이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잔치는 무르익었다.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돌아가며 노래 한 소절씩 뽑으시다 도시 총각 노래도 듣자며 내 등을 떠민다. 막걸리를 2잔 얻어 마셔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창피함보다는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었나 보다. 정신없이 부르고 내려온 나의 손에는 잔치고기가 들려있었다. 기분 좋게 취하신 어르신이 1등 상품이라며 내어주신 것이다.
언제부터였는지 섬에서는 인사를 먼저 하게 된다.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구태여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다.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잠깐 스쳐가는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라는 걸 배운다. 시작은 사소한 인사였지만 섬은 언제나 내게 미소로 답해 주었다. 잔치의 흥이 채 가시기 전에 야영지로 돌아온 나는 또 다른 잔치를 준비했다. 야영의 꽃은 뭐니 해도 불멍 아니겠는가. 고기도 고기지만 풀등에서 잡아온 조개도 구워 먹을 참이었다. 거기다 어르신들이 고기와 함께 먹으라며 챙겨주신 감자도 있으니 기대되는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한창 무르익었던 그날의 흥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황당하게도 그날 나의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텐트에 구멍이 나버렸다. 화롯대의 불씨는 항상 주의하는 편이고 요리를 준비하려 잠시 뒤돌아봤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숯불 가루가 날아올랐고 옆에 장비들 위로 떨어졌다. 급하게 수습해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심지어 멀찍이 떨어져 있던 텐트에까지 튈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은 것이다. 그날 해변에서 불멍을 할 때는 이런 상황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비록 아까운 장비가 상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감자는 더욱 맛있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감자에 소금을 솔솔 뿌려 먹는 맛. 정성 들여 가꾼 감자여서 더 맛있었겠지만 그날 이후 나는 고구마가 아닌 감자를 들고 다니게 되었다. 감자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껍질째 구워 먹어야 맛있다고 알려주신 요령까지도 터득했다. 나는 많은 섬을 돌아다녔지만 그 섬들이 내게는 모두 달랐고 모든 시간은 특별했다. 그러한 것을 마주함에 사람도 세상도 배운다. 그렇게 일사불란했던 이작도에도 고요함이 찾아왔고 배울 게 많았던 이작도 여행의 밤이 깊어간다. 캠핑 팁. 대이작도는 해안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야영할 수 있다. 작은 풀한 해수욕장에서는 텐트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휴가철 외 비시즌에는 무료이다. 내열 물통은 접이식이 휴대하기 좋으며 보통 1리터 용량을 2개 가지고 다닌다. 착화제가 없다면 화장지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면 친환경 착화제가 된다. 섬 해수욕장 노송 밑에서는 화롯대 사용이 금지된 곳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섬 팁. 풀등은 하루 2번 썰물대 이동이 가능하며 작은 풀한 해수욕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풀등은 해수욕장이나 전망대에서도 볼 수 있다. 어서와. 캠핑은 처음이지. 캠린이 필수 준비물. 초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장비의 준비다. 기본 장비는 텐트, 침낭, 매트, 의자, 식기이며 버너, 테이블, 용품은 여행을 다니면서 필요할 때 구매해도 된다. 여기에 배낭만 추가하면 백패킹 준비물도 완성된다. 위 2가지 야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야영지에 차로 도착하느냐와 걸어서 도착하느냐이다. 오토캠핑은 크고 편리한 용품들을 차에 싣고 필요한 대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능한 풍족한 야영을 할 수 있다. 백패킹은 오토캠핑보다 차량의 필요성이나 장소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어서 야영이 금지된 곳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백패킹은 모든 용품을 배낭에 넣어야 하는 특성상 경량 제품으로 준비하는 편이다. 미니멀 캠핑은 오토 캠핑과 백패킹의 장점을 취합하여 다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치와 철수가 편리한 백패킹 장비로 이동이 편리한 오토 캠핑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장비를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장비 대여점을 통해 체험해보거나 지인이나 동호회를 통해 먼저 사용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장비 구입 예산은 미리 정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0만 내에서 구입할 계획이면 가급적 이 기준선을 넘기지 않는다. 장비라는 것이 욕심대로 늘리다 보면 그 상한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끝이 없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장비를 늘려가야 한다. 백패킹 초기 예산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캠핑 초기 예산은 약 50만 원에서 80만 원이 평균이다. 1. 텐트는 천천히 구입하거나 빌려도 된다. 오토캠핑이나 백패킹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품목이 텐트다.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개인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매하기보다는 지인이나 장비 대여점을 통해 설치와 사용을 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후회가 없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는 제가 여행을 떠나서 수요일, 금요일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